오늘 낭독할 책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입니다. 어느 지방 방송작가가 바라본 노동과 연대에 관한 작은 이야기. 지은이는 권지현, 출판사는 책과 지음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방송작가로 살아간다는 건 남과는 조금 다른 시계를 갖고 있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며 여름에는 휴가를 가고 연말 연시에는 수많은 약속을 챙기며 들뜬다. 하지만 방송작가는 평일과 주말이 뒤바뀌는 건 다반사요. 여름에는 휴가 기간 특집 방송을 다 끝내야 어디라도 갈 수 있으며 연말 연시에는 개인적인 약속은 꿈을 꿀 수도 없을 만큼 스케줄이 빽빽하게 잡힌다. 한마디로 여느 사람들이 보내는 일상의 패턴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TV든 라디오든 전기가 끊기지 않는 이상 방송은 틀면 언제든 나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고 뉴스나 실시간 정보 프로그램 등 실수로 필수로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국에 늘 누군가는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게 아니라면 주말 프로를 위해 주중에 더 많은 일을 해서 우선 제작을 해놓은 뒤 쉬어야 한다. 만약 주말 프로그램을 따로 담당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말이 평일이 되고 평일이 주말이 된다. 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때때로 주말 분량을 사전 녹음으로 제작할 수 있는 편의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 말은 곧 주중에 주말 분량까지 모두 제작해야 하고 5일 동안 7일 분량의 원고를 써내야 한다는 뜻이다. 내 경험상 이 상태로 2년 정도를 지속하다 보면 머릿속이 텅 비고 반쯤 넋이 나가게 된다. 문제는 공휴일이다. 어쩌다 주중에 하루 있는 공휴일은 어찌어찌 넘어간다지만 공휴일과 주말이 퐁당퐁당 엮여 황금 같은 연휴가 된다거나 유난히 명절 연휴가 길 때는 비상이 걸린다. 연휴가 길어지면 게스트로 채워지던 코너가 줄줄이 펑크가 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 녹음을 해두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되지 않을 땐 특별 게스트를 새롭게 섭외해야 한다. 열의 여덟은 놀러간다는 휴가 기간에 아무 일정이 없다는 그 두 사람을 찾아내거나 전 국민이 명절을 새러 고향집에 가는 시기에 하필 일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명절 아침에 전화 연결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연휴 기간이 되면 남들은 비행기표 알아보느라 전화에 불이 난다는데 방송 작가들은 아이템을 채워놓고 게스트를 섭외하느라 손에서 전화기 놓을 새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쯤에서는 방송작가는 신의 손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아는 한 작가의 능력 부족으로 출연자를 찾지 못해 방송이 펑크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계절적 요소는 또 다른 바쁨의 조건이 된다. 봄은 봄이라서, 여름은 여름이라서, 가을은 가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바쁘다. 연중 날씨가 가장 좋다는 봄, 가을은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이 계절이 되면 방송은 지역마다 사방팔방 축제 소식을 전하느라 바빠진다. 특산물 축제, 지역문화 축제 등등 온갖 축제를 위해 축제의 주체와 지역자치 단체장들이 방송을 찾고 방송도 축제 현장을 찾는다. 남들은 나들이 가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축제를 찾는다지만 방송작가는 이를 위해 바쁘게 축제를 찾는다. 이렇듯 좋은 날씨도 바쁨의 조건이 되지만 또 굳은 날씨는 굳은 날씨대로 방송작가를 긴장하게 한다. 굳은 날씨 하면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다. 때는 바야흐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들이닥쳤을 때 일이다. 여름 늦지막이 태풍이 찾아오는 일은 그 전에도 왕왕 있어왔기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에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가족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TV 아침 프로그램을 맡고 있던 나는 매일 아침 생방송 때문에
단 한 번도 명절을 제대로 챙겨서 쉴 수 없었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어쨌는지 그에만큼은 본부장님과 국장님의 통큰 허락으로 특별히 추석 연휴 3일을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10여 명의 아침방송 제작진은 연휴 시작과 동시에 전국 각지 저마다의 고향으로 명절을 보내러 떠났다. 나 또한 가족과 함께 경북 영주 휴양림으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문제는 궂은 날씨였다. 휴양림에 도착하기 전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오후로 접어들수록 줄기가 굵어졌고 바람의 색이 또한 거세졌다. 뉴스에서는 태풍 매미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었는데 크기가 중형급 이상이라고 했다.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만 휴대전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방송국에서 호출이 올 것이었다. 슬픈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 틀리지 않는다. 결국 저녁을 지날 무렵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와줄 수 있는 것이었다. 거냐는 거였다. 이미 다른 PD와 작가, 촬영팀은 원주에서, 서울에서, 안동에서 일제히 다시 방송국 호출을 받고 오고 있는 중이며 지금 이곳은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전했다. 폭우의 하천이 범람하고 강풍의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가로수가 부서졌으며 그 와중에 간신히 대구에 도착한 제작진들은 범람한 하천 때문에 방송국을 곧장 오는 길이 막혀 먼 길을 돌아서 와야 했다면서. 게다가 분장팀은 결국 방송국으로 오지 못해 작가들과 리포터들이 각자 화장품을 꺼내 출연자들 분장을 대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당장 돌아갈 수 없었다.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휴가를 포기하고 다시 밤을 달려 돌아갈 수 없었고 그보다도 10명이 넘는 제작진 가운데 나 하나 없냐고 단들 어떨까 싶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다행히 원주에서 달려왔다는 팀장님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날 돌아오는 대로 출근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선뜻 별말 없이 나를 남겨두었던 건다 생각이 있었음을 다음날 출근해서야 알았다. 산업예비군, 그러니까 나는 잉여 인력이었던 것이다. 모든 제작진과 작가들이 전날 밤을 새우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즉시 투입 가능한 생생한 작가 한 명을 남겨두었기에 가능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사상 최악의 피해를 안겨주었던 악명 높은 태풍이었기에 방송해야 할 소식도 많았고 그 때문에 갑작스레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재난방송 스케줄까지 잡혔지만 그 어떤 고민도 없이 당연하게 내가 도맡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나는 힘들다는 말도 못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길로 밤을 새워서 원고를 쓰고 피폐해진 몰골로 중계차를 타고 피해 현장으로 나갔다. 역시 달콤한 열매 뒤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도대체 안 바쁠 때가 언제인가 싶다. 그런데 그런 게 방송일이고 아마 대부분의 방송작가들 또한 그게 좋아서 이 바닥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건 현장의 최일선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보람과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는 시청률과 청취율에서 느껴지는 희열, 그리고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지, 이런 것들이 고된 업무 강도를 덮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똑바로 돌아간다는데 방송국의 시계는 똑바로 매달아놔도 자꾸만 거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특별할 때 더 특별하게 움직이는 방송국의 시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몸을 사리고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등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는 싶으나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이제는 TV 제작국이 아닌 라디오 제작국이어서 그나마 작가가 신경 써야 하는 잡다한 일은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상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신경이 곤두선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 정리의 브리핑을 체크하고 정부의 정책과 사회 분위기를 확인하는 등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원고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방송 구성 때문에 어깨 축지가 나갈 지경이다. 하지만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듯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다들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이 바쁜 업무 시계는 반대로 조금 여유로워지겠지. 지금으로선 하루빨리 나의 시계가 느려지길 기대할 뿐이다. 네, 오늘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그 어느 지방 방송 작가님의 글입니다. 저도 리포터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SBS와 KBS에서 했었는데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그 생방송 투데이와 6시 내 고향이라 야외 촬영이 많았고 또 작가님들이 어떤 아이템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특히나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 섭외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날씨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 있고 보통 야외 촬영이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우리 작가님들의 그 힘든 걸 잘 알아요. 아이템 섭외에서부터 섭외뿐만 아니라 원고가 다 작성이 돼서 마무리까지 생방송에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까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아나운서나 리포터, 진행자, 어떤 패널의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방송국 뒷면, 정말 방송 뒷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노고를 제가 누구보다 참 잘 압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권지연 작가님이 그동안에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충분히 잘 알았고요. 아주 깊이 있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를 낭독해 보았습니다.